12월 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펴놓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요즘 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칠판도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써가면서 좀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정말 좀 뒤숭숭합니다. 요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또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정을 좀 취해야 되잖아요. 경기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주 브리핑 방송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나이스 위너, 4번마 벌교 테스티노, 여기 외곽에 9번마 라운드 에스퍼릿, 이렇게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은 2번마 나이스 위너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이스 흐름상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다 생각합니다. 직전경기 나이스 위너를 보면 운세영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10번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이탈 자체는 약간 늦었지만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어요. 외곽이 9번마 라운드 에스퍼릿 같은 경우도 정우주 기수가 일단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중속에서 추진하면서 붙었던 마필인데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보다는 저는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은 4번입니다. 4번. 네, 4번 벌교. 벌교 테스티노를 일단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 2타로 중속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여유도 맞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모래도 다 맞아봤던 마필이고요. 또 이 성수 쪽에서 마방이 최근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방입니다. 최근 상금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조재루 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적임이라고 판단돼요. 조재루 기수는 스타트에서 무리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기수에서 거기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4번마 벌교 테스티노를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외산 3등급 이클립스타라는 마필, 토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 있거든요. 그 마필하고 병합 조깃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인 만큼 4번마 벌교 테스티노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일단 여기에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복병은 1번입니다. 1번마 하늘감동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탈이 약간 부족한 게 단점입니다. 중속도 약간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이탈 자체는 부족한데 중속에서 추진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안쪽이 1번 게이트까지 차고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임다빈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임팩트 있게 끌고 가야 되는 마필이죠.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레이스가 이번 경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이 있느냐? 또 빠른 말도 없어요. 능력 자체가 그렇게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마필들이 거의 다 올라갔어요. 내년에 되면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벌써 신마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1번 하늘 감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입니다. 능력 미달을 2번 당하고 지금 했기 때문에 조교의 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기본기 있는 만큼 1번 하늘 감동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레이스는 1번마 레전드 탄생, 3번마 동방포스, 4번마 스파르탄 이런 마필들이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 2번마 캔버스 앵고가 제가 이제 주중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고요.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2번마 캔버스 앵고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일단 4번마 스파르탄, 순말인데 직전 경주 라스트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수철 기수에서 타다가 이번에 코지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잖아요. 코지 기수는 워낙에 서울경마장이 완전히 적응을 했고요. 4번마 동방포스도 보면은 일단 끈끈한 발걸음을 다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지구력과 군성, 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캔버스 앵콜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상대들이 강했죠. 직전 경주 한센 브레인, 레몬케이 이런 마필들과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의 모습은 와, 말이 이제 완전히 좀 변했구나. 말이 조금 더 단단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제가 이번 경주 뛸 때 조지로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봤을 때 조지로 기수가 키를 잡고 있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개적인 이점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세 역시 좋습니다. 국내선 6등급 럭리 아스티라는 마필하고 일요일 3경주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도 않았고요. 기본기가 워낙에 뛰어난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캔버스 앵고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1경주부터 3경주까지는 뭐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딱 정해져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게 엄청난 복병마들이 상당히 더 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주들이 별로 없어요. 이번 경기 역시 기본적인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3번마 3명 스트롱이 되겠습니다. 3번마 3명 스트롱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13일 경주 때 김혜성 기수가 전반부에 앞쪽으로 강하게 사정까지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는 10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죠. 자리 선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경주 편성이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에 경주의 편성은 조한별 기수가 탑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의 10번 게이트에서 김태희 기수가 전개를 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속에서 농땡이 기제를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복귀 대응에 뭐라고 써놨냐면 좀 더 강한 기수, 좀 더 임팩트 있는 기수가 타야지만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3명 스트롱을 조한별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마무리 조교 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말 쉬지 않고 연일 조교를 열심히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 2점이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조한별 기수도 따라가는 기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앞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어떨 때는 강하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2등급 스타터라는 마필, 토요일에 11경주에 출전하는 강단 마필이죠. 지난번에 장거리 경주 쓰면서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이번 경주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3번마 3명 스트롱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이 뭐냐면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1번마 2에이스입니다. 1번마 2에이스를 보고 들어갑니다. 1번마 2에이스는 약간 이제 콧둥글레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장구를 착용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길면 길수록 약간 부족한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 들어서 안쪽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오고 있고요. 거리도 일단 1300m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줄여서 출전한다는 거는 마필에 대한 단점을 알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여기에 이상규 기수가 타면서 마이너스 3km 감량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빠른 말도 없어요. 여기에 또 안쪽에 인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번마 2에이스가 세 번째, 네 번째 이상규 기수가 딱 어깨에 힘 빼고 레이스 전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마 2에이스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저희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안정적인 충막감을 일단 찾아야 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일단 뭐 1번마 그린 콩코드, 여기 2번마 맥스 파티, 여기에 외곽에 9번 마루 장군, 6번마 어메이징 스타 이런 마필, 4번마 빅브리지 이런 마필들이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4번마 빅브리지가 3번 빅브리지가 일단 팔립니다. 4번 빅브리지. 빅브리지가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얘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 조상범 기수나 한 번도 정확하게 임팩트에게 실수해 본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 2착을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담량이 53.5kg까지 올라간 암말입니다. 이번에 국내선 6등급 왕초라는 마필들하고 이렇게 병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요게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조금 불안한 마필이고요. 6번마 어메이징 스타. 일단 이 마필은 그래도 인기마 중에는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요. 여기 2번마 맥스 파티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 못하지만 장출 기수는 또 완전히 밀고 가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는 아니잖아요. 6번마 어메이징 스타는 지금 2연타, 지금 3연타에 도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안 우들키는 7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일단 이 마필도 가져가야 되고 판단되고요. 9번마 마루 장군.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직전 경주 1400m를 레이스를 운영을 했는데 직전 경주 레이스 전개상 모습을 보면은 좀 너무 무리하게 앞선에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일까?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 마필인데 왜 굳이 앞에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죠. 3번마 히어로 챔프. 히어로 챔프도 역시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승급전에 맞으면서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컨디션 자체를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마필도 앞선에 붙었을 때는 언제나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요거까지만 보면 돼요. 이 3등 안에서 제가 끝낼게요. 이번 4경주는요. 이 3등의 마필 6번마 어메이징 스타, 9번마 마루 장군, 여기에 히어로 챔프 이 3대 안에서 들어갈게요. 4번마 빅브리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4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라운드 케이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송전철 기수의 외곽 8번 게이트는 항상 불안하죠.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해. 항상 잘 타야 되는데 잘 타지 못하면은 항상 무너질 수가 있어요. 송전철 라운드 케이샤. 일단 지난번에 선행 전개를 했고 그 전에도 선이 외곽에 붙어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모래를 피할 수 있느냐? 의외로 이번 경주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3번은 라운드 케이샤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스타트 능력이 14초 0, 13초 9입니다.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라운드 케이샤가요. 8번이요. 그렇다면 불리한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뭐냐? 1번마 글로리안 안행 되겠습니다. 글로리안 안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3초 7, 13초 8, 13초 8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직전 경주 조제로 기수가 이거 1번 게이트인데 출발 자체가 약간 늦었던 부분인데 중속에서 조금 더 끌고 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거기에서 실패를 하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약간 무너졌지만 충분히 이번에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 자체가 아니에요. 이번 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4번을 라울린드하고 5번을 로열 프린스가 선행을 가요. 4번하고 5번하고가 선행을 가면은 그 뒤에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 1번만 글로리아 아니하고 8번만 라운드 케이샤예요. 근데 8번만 라운드 카이샤 같은 경우는 송재철이가 자리 선정을 잘 하겠습니까? 또 못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최적의 중계 4번, 5번 그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만 글로리아 아나가 되겠어요. 요게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흐름 자체가 너무 강하진 않습니다. 여기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3번마 우주의 범. 우주의 범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 마필 지난번에 강등되면서 지금 마필이 지금 완전히 살아나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앞선에서 약간 싸움이 이루어지는 경주 편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발을 쓰고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힘으로 올라왔던 마필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레이팅 점수가 지난번에 2착을 와가지고 2점뿐이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레이팅이 35점이야. 그리고 또다시 우주의 범을 유승환 기수가 타고 있어. 유승환 기수가 이 마블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추입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한 템포 빠르게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냥 직전 경주처럼 유승환 기수가 아예 그렇게 타면 돼요. 부담량 올라갔지만 상대들이 없어요. 4번하고 5번하고 지금 정우주 기수가 선행 가겠죠. 그러면 김하영 기수가 요열 플러스를 가지고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김하영 기수도 앞에 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 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4번, 5번하고 싸워. 흐름 자체는 빨라. 그러면 글로리인 아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에 붙을 수 있는 만큼 여기에 1번이 충막감, 이제 복병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의 범도 여기서는 지난번에 강등돼가지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편성이 자체가 너무나 맞아 떨어지고요. 육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 보시면 알겠지만 5번마 토우마켓, 2번마 나울대왕 이 마필도 팔리고요. 7번마 엑셀런트 마타도 기본기가 있어서 좀 팔립니다. 여기 뭐 외곽에 있는 9번마 아름다운 사이는 삭제할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마 해피니트위스도 전개가 좀 안 나오고 약간 여기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1번마 글로벌 케이스 자, 이건 글로벌 클래스가 지금 뭐 거의 뭐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 강등된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최근 하나씩 약간씩 이제 강등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또 이 마필이 미국산 마필이에요. 미국산 마필. 미국산 마필들은 마필이 기본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띄워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이 마필이 의외로 많이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11월 1일 날 주행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여력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김동수 기수가 마무리 조교 때 월요일 날 조교를 하는데 말이 약간 이제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높아요. 목 쓰는 게 높고 이게 약간 뭐 어정쩡쩡 해야 된달까? 그러니까 기수 자체들이 이런 마필들은 타기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드는 것도 신경 써야 되죠. 막 끌고 가는 것도 신경 써야 되죠. 주행 밸런스도 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하이 못했어. 왜? 외곽 게이트에서 9번 게이트, 3번 게이트, 게이트 조건 좋지 않다 보니까 편성도 세다 보니까 말이 끌고 가는 걸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편성을 보시면 알지만 2번, 5번, 2번 나올대왕, 5번 토우마켓 이런 마필 센 마필인가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번 막 글로벌 N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정권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냥 펜스에 붙여놓으면 돼. 요거는 막 나오려고 외곽으로 무빙을 뜨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강등되고 미국산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안쪽 있다가 그냥 말들이 나오면 쭉 이렇게 터서 한번 나오면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막 글로벌 클래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핑클골드, 3번마 이지러버, 외곽에 10번마 청량산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립니다. 여기 9번마 강철 드래곤도 약간 팔리고요. 여기는 근데 제가 봐서는 안정적으로 흐름이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뭐 안정적인 마필은 2번마 핑크골드가 되겠죠. 이번 핑크골드 같은 경우는 정정희 기수가 이번에 타는데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쉽게 선행을 갔습니다. 쉽게 레이스를 운영하고 쉽게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4코너까지 전혀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의 기수가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죠. 이번에는 정정희 기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동화 기수와 정정희 기수의 차이점이 뭐냐? 이동화 기수는 초반에 추진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말한테 부담을 가게 하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3코너부터 4코너까지 말이 끌기 시작해버려요. 초반에 엄청나게 뭐 넌 무조건 뛰어야 돼. 넌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추진해버리면 말이 3코너에서 4코너에서 끊어버립니다. 근데 정정희 기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스타트에 밀었을 때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제어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밀어도 말이 내가 제어를 했을 때 중속에서 제어를 했을 때 아, 이 정도면 잡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말에 내가한테 복종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때까지 추진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정정희 기수가 4코너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동화 기수는 선행으로 엄청나게 가가지고 4코너에서 라스트까지 무너지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근데 정정희 기수는 4코너에서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만큼 초반에 정정희 기수가 추진을 상당히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막 핑크골드 지난번에 1분 27초대를 뛰었는데 부담량이 올라갔는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뭐 센 마필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복병골에 있는 마필은 8번마 레인스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CC1 기수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완전히 뭐 적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김정준이가 이거 타는데 제가 봤을 때 CC1 기수가 탔으면 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마필도 주행검사 때 보니까 레이디 퍼스트를 13마신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때는 뭐 주로 자체가 10월 29일 날은 완전히 뭐 눈바닥에 그때 경마를 못하고 금요일 날 주행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모습을 보면은 야 그냥 별다른 추진 없었어요. 그냥 약 추진에 선행을 가고 그냥 중속에서도 쉽게 선행을 하고 그냥 라스트 걸음 13마신을 이겨버리는 거고 야 말이 이렇게 많이 변해나? 아직 3세 마필이라서 약간 계속적으로 뭐 중속에서 부족하고 막 집중력도 부족하고 막 이랬었는데 말이 좀 많이 변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빠른 말이 없어요. 2번마 핑크골드가 선행을 가고 3번마 이지러버도 뭐 이게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3번마 이지러버 같은 경우는 420km대 말이다 보니까 결정력 자체가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에서 밀었을 때에 너무 무리하거나 요래 보면 또 마지막에 끝거리 없거든요. 근데 8번마 레인스타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그냥 어깨 힘 빼고 딱 타면 세 번째, 네 번째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주행검사 때 아예 논바닥이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끝거리면 12초대입니다. 요 정도면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레인스타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좀 인기맛 조합인데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3번만 이지러버가 저는 그렇게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조금 제가 좀 어리버리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정적인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2번마 미스터 트롯 뭐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이고 8번마 엘도라도 롤브도 제가 주중 방송부터 제가 이 마필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릴 건데 둘 다 괜찮다 이런 판단을 했던 마필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마필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제가 2번마 미스터 트롯 2번마 미스터 트롯을 여러분들한테 센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죠. 그때 수요일까지 이철경 기수가 조교를 하고 여기 원래 이게 기수가 계속 조교를 하면은 마무리죠. 그때 조교사가 이 조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여기 이철경이가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를 했는데 이철경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마무리죠. 그때 목요일 날 최봉주 조교사가 이마필을 끌고 나와서 조교를 합니다. 이거는 이 추운 겨울에 조교사들이 그렇게 조교를, 최봉주 교사가 원래 조교를 좋은 조교사지만 이게 뭔가 이철경 기수가 수요일날 조교를 하고 뭔가 말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봉주 교사가 목요일날 확인차 조교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말이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마 미스터 트롯의 이철경 기수 최봉주 교사 이 말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의문점.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구나.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서 요거를 제가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겁니다. 뭔가가 이번마 미스터 트롯에 대한 뭔가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마필인데 약간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힘도 많이 찼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이번 8경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10번마 파이널 K 여기 이제 압도적인 인기를 많이 팔리고 3번마 한강보스도 팔리고 4번마 어피어 굿먼도 팔리고 다 팔립니다. 자, 일단 3번마 한강보스 지난번에 제가 이 마필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곰배 마필이다. 곰배 마필이 뭐냐면 이렇게 말이 이게 등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똥발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등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안장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안장을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장이. 그러니까 안장이 이렇게 질면은 원래는 여기 안장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안장의 모습을 보면은 두통마리 위에 이렇게 그냥 평상시하게 약간 비스듬하니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안장이 지어져 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한강보스는 이 안장이 어떻게 지어 있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장이 이렇게 이렇게 터 있어요. 한 60도가량 터 있어요. 안장이. 여러분 예시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장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곰배 마필들의 특징입니다. 이 곰배 마필들의 특징인데 이런 마필들은 장거리 경주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교사들이 이런 마필들은 그냥 단거리용으로 쓰려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장거리 경주가 또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버스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12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길래 얘는 따라가도 돼. 그냥 따라가야 되는 마필이 선행형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그걸 다 하고더라고.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많이 올랐죠. 57.5면은 지난번에 1.5km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5번마 글로벌 코드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고요. 4번마 어퍼 굿맨 이 마필도 이제 푸르칸 기수가 타는데 지난번에 약간 모래를 맞다 보니까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약간은 주춤해. 그래서 보는 마필은 6번마 파노라마 킹이 되겠습니다. 이 파노라마 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타고 이번에 또다시 두 번째 기승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 경마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기승했을 때 조심해야 할 기수가 바로 장추열 기수입니다.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장계를 하면서 마지막에 끝걸음만 딱 확인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4번마 어퍼그맨도 모래를 맞으면서 약간 추진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10번마 파이널 K도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거의 파이널 K가 가장 압도적인 마필 판인데 괜찮아요. 근데 6번마 파노라마 킹도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경주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냥 장출 기수의 그냥 한 번에 타는 모습?
그냥 자기의 타는 모습을 그냥 말에 대한 능력을 지금까지 이마필에 대해서 안 타봤기 때문에 뭐 문세영 기수, 유승환 기수 이런 기수들 타봤기 때문에 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파이널 K도 좋지만 6번마 파노라마 킹 이마필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로 데려가겠습니다. 일단 5번마 슈퍼 피니시. 이마필. 그 다음에 4번마 온평 리스트.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5번마 슈퍼피니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8의 부담량을 가지고 무너졌던 마필이죠. 일단 이번에도 57인데 지난번에는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훨씬 더 많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슈퍼피니시는 고민 필요. 여기에 57의 부담량은 제가 봐도 무거워요. 아무리 1400m 거리가 적정거리라고 치지만은 그래도 1200m가 더 유리한 마필이고 4번마 온평 리스트는 이 마필은 이번에 뭐 조교 강도를 올리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국내산 1등 온평 가속이라는 마필이라고 병합 쪽에서 하는데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슈퍼 피니시도 기본적인 순발력 4번마 온평 리스트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1400m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인기마가라는 거죠. 이 두 마필이 다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노려야 되는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2000m에 적정거리에 출전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1600, 1800m 경주도 안 돼요. 그냥 딱 1400m가 가장 잘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기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빠르지 않습니다. 5번, 4번, 8번, 1번 뭐 이런 마필들이 뭐 그렇게 뭐 빠른 마필들입니까? 4번만 원평 리스트만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약간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피니스가 압도적인 인기 마필인데 그렇게 뭐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57 부담 능량 요건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스타터, 5번마 썬더드림, 8번마 프리오사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여기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썬더드림이 되겠습니다. 5번마 썬더드림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자, 2번마 스타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800m에서 브리저드 퀸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막상 장거리 경주 쓰니까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기 때문에 뭐 4코너까지는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데 일단은 약간의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앞말이 2주 만에 빨리 출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최용구 조교사도 뭐 일단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마필이 알아서 출전했겠죠. 마필의 능력을 알고 마필에 대한 상태를 알고 그래서 일부러 뭐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5번마 썬더드림 같은 경우는 성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송재철 기수가 2코너 중반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너무나 개판이 탔죠. 진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마필들은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나은데 직전적으로 그렇게 타버렸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2번 스타터를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5번마 썬더드림이 바로 옆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2번마 썬더드림은 앞말, 5번마 썬더드림, 2번마 스타터는 앞말, 5번마 썬더드림은 순말. 그러면 두 마필이 병합을 했을 때
문세영 기수가 3코너 중반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3코너 중반부터는 미리 치고 나가서 갈아엎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5번마 썬더드림이 더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예요. 문세영 기수가 1등급에 있는 마필들, 2등급에 있는 마필들 잘 실수합니까? 실수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5번마 썬더드림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좀 부족하게 좀 흘러간 거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적응하다 보면은 조금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방송 열심히 해서 이번 주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분석을 하는데 하나의 흐트림 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